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유익하고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는 썰도깨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종종 생각나요. 할머니 계실 땐 집안이 다들 돈독했는데 돌아가시니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하늘로 먼저 간 자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얘야, 너 몇 살이니? 9살이요. 아빠 이름이 뭐니?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73세 회장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9살 아이가 뱉은 이름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날이었습니다. 이동혁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40층 회장실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온 그가 그날 만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회장님, 면접자가 도착했습니다. 차부장의 목소리에 회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면접은 신입 마케팅 담당자 채용이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건설업계를 기피하는 추세라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장의 말을 마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정장을 입은 성인이 아니었어요. 작은 가방을 맨 9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밝게 웃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새하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면접장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잠깐만 꼬마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아니?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면접 보기로 한 한지은 씨가 저희 엄마인데요.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엄마는 모르시는데 말하면 혼날까봐 얘기 안 했어요. 혹시 문제 되나요? 회장은 눈을 깜빡이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면접에 아이가 대신 온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면접을? 임원 중 한 명이 말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작은 몸이 살짝 경직되며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아주 짧은 동작이었어요. 회장의 시선은 즉시 그 움직임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15년 전 죽은 아들의 버릇과 똑같았거든요. 아들 준호가 어린 시절 긴장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보였던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회장이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참나.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어요. 주변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죠. 그 말은 누가 가르쳐줬니? 아빠요. 아빠 말버릇이었어요. 뭔가 생각할 때마다요. 서연의 대답에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빠라고? 아빠 이름이 뭐니? 이준호예요.
서연의 밝은 대답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15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9살 꼬마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이준호라고.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준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어요. 그 말과 함께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깨 으쓱거림, 말버릇, 그리고 이제 이름까지 모든 것이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준호는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 부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프세요? 할아버지. 그 5층에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마치 진짜 손녀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면접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가방을 매며 일어섰어요. 그럼 엄마 면접 떨어진 거예요? 작은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 부장, 잠깐 따라 나와 주게. 회장이 일어서자 서연도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할아버지라는 말. 회장은 복잡한 심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죽은 아들과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연이 문을 나간 후에도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회장의 반응을 살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15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흔적이 9살 아이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 부장, 네, 회장님. 그 아이 한지은이라는 여자의 딸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면접 지원서를 확인해 보니 한지은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준호가 살아있었을 때 그런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준호는 15년 전에 분명히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사기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준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아이에게 시킨 거야. 돈을 노리고 말이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하지만 차 부장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아이가 보인 행동들은 우연인 거야.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깨 으쓱거리는 건 아이들이 다 아는 행동이고 참나는 그냥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겠지. 하지만 회장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참나는 준호만의 독특한 말버릇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들을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작은 얼굴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사진 보시면 기억나실까 해서. 서연이 사진을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선량해 보이는 눈매, 그리고 입꼬리에 맺힌 따뜻한 미소. 15년 전의 준호 그 자체였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지만 감히 만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준호의 모습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빠예요. 이준호. 엄마가 아빠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회장의 심장을 마구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준호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죽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그 사진 어디서 구한 거냐? 갑작스러운 호통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던 거예요. 엄마가 항상 아빠 사진이라고. 말도 안 돼. 회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가 시켰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하라고 시켰느냐? 아무도 안 시켰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의 무서운 모습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아이의 순수한 눈물에 회장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 부장, 이 아이 내보내게. 회장님, 하지만 당장! 차 부장이 어쩔 수 없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주워들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빠를 모르세요? 마지막 질문에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분명 준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나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우실까? 그 말을 중얼거리며 서연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마치 숨쉬는 것처럼 그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이 닫힌 후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작은 점 같은 서연이 건물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부장, 그 아이와 한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게. 네, 회장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차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구석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사기라면 저렇게 순수한 아이를 내보낼까요? 그리고 그 사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 택시 안에서 서연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참나 면접도 못 봤는데 엄마가 실망하실 거야. 택시기사가 훌쩍인 아이를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꼬마야,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우셨어요. 아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거짓말이라고 화내셨어요. 아빠 사진. 기사가 관심을 보이자 서연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아빠예요. 이준호라고 해요. 기사는 사진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선량해 보이는 분이네. 그 할아버지가 화낸 게 이상하구나. 그쵸,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닌데.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오늘의 실망감이 뒤섞여 더욱 울음이 나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지은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복은 입은 채였지만 의식은 뚜렷해 보였습니다. 엄마, 서연이 엄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 사진도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내가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는 가면 안 돼. 알겠지? 그런데 회장님 성함은 뭐라고 하셨어?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이라고만요. 근데 엄마, 그 할아버지 왜 아빠 이름 듣고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지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준호가 늘 말하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준호의 마지막 후회까지.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면접도 떨어지고.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요. 괜찮아. 서연아, 다른 회사도 많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회장이 정말 준호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연은 여전히 아빠 사진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알 수 없었죠.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만났다가 상처받고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본 준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회장은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회장은 여전히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참나라고 중얼거리던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죠. 회장님,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차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준호를 잃은 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차 부장, 그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이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준호였고 그 아이의 행동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시락도 먹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에 회장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셔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서연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당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저 혼자 왔어요. 왜 왔느냐?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도시락을 회장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밥 잘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어제 얼굴 보니까 많이 마르신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회장은 도시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나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마른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이 화를 냈는데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너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작은 손으로 도시락 옆에 놓인 사진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아빠가 늘 그랬어요. 가족은 서로 챙겨야 한다고요. 가족이라고.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가족이잖아요. 아빠의 아버지니까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말이에요. 할아버지, 진짜 아빠를 모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진 속 사람 말이냐? 아주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회장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빠 어떤 분이었어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시고 참나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들어두셨어요.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랑 왜 안 만나셨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난다고요. 할아버지가 무서우시다고요. 서연의 말에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셔요. 조금 까칠하시긴 하지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회장은 준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밝게 웃곤 했죠. 할아버지 밥 드세요. 차가워지면 맛 없어져요. 서연이 숟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어요. 김치볶음밥을 한 입 먹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집밥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정말 요리 잘하죠? 아빠도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서연은 계속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떻게 가족을 사랑했는지 회장은 말없이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갑작스러운 서연의 제안에 회장은 놀랐습니다. 같이 살다니. 네.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아빠 없이 둘이서만 사니까 가끔 외로워요. 서연의 순수한 제안에 회장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면, 다시 상처받게 된다면. 서연아, 그건 쉽지 않은 일이란다. 왜요? 할아버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거든. 뭘 확신해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회장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럼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서연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서연을 보며 준우의 모습을 또다시 떠올렸어요. 아들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거든요. 할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가 깨시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서연이 일어서며 빈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오면 안 되겠니? 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와도 돼요? 응. 하지만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네, 약속해요. 서연이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보고 싶으시죠?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라고? 서연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연의 말을 곱씹었어요. 아빠가 보내준 선물.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을 통해 준호가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참나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외로우신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차 부장은 한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다른 한 손에는 빈 도시락통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틀 동안 사무실 창밖만 바라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회장은 차 부장이 가져온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연과의 만남 이후 한편으론 희망이,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이가 아무리 순수해 보여도 15년간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들에 대한 진실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차 부장이 파일을 펼치며 조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10년 전까지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그 시기에 준호라는 이름의 남자와 만났다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결혼 기록이었습니다. 한지은과 이준호는 10년 전 혼인신고를 했고 1년 후 서연이 태어났다는 것이 공식 문서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4년 전 준호의 사망신고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었고 가족을 만들었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이 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준호의 직업란에는 건축 설계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이어받고 싶다고 했던 아들의 꿈이 조금은 다른 형태로 이뤄졌던 것 같았어요. 회장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분야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준호가 지은을 만난 경위였습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 이후 준호는 기억을 잃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5년 후인 10년 전에 지은을 만났다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고 서연이라는 딸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배신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기억을 되찾았을 텐데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5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후회 속에서 살아온 자신을 생각하면 원망스럽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서연이 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작은 점 같은 아이가 건물 입구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어제와 같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경비원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을 때 회장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적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서연도 할아버지의 변한 표정을 눈치채고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메뉴였는데 불고기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서연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엄마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관심을 보이자 서연은 신이 나서 계속했어요.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간호사였대요. 아빠가 엄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 꽃을 가져다 주셨대요. 엄마는 처음에 싫어했는데 아빠가 너무 성실하게 구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연애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요. 아빠가 울었대요. 기뻐서. 내 엄마 말로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안고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요. 회장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 병원에서 지은은 서연이 매일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점심시간마다 없어지고 돌아올 때면 도시락통이 비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가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계속되니 의심스러웠어요. 서연아, 요즘 점심시간마다 어디 가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랑 놀았어요. 어떤 친구? 그냥 친구야. 지은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기쁨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내는 설렘 같은 것이었죠. 며칠 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연을 추궁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아이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면접 보러 갔던 그 회사 할아버지요.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시고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도시락 가져다 줬어요.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니.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처음에 무섭게 하셨지만 지금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돼!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 약속해. 엄마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지만 지은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은아, 언젠가는 우리 서연이를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서연을 그 회장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가족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서연을 위한 길일까요? 복잡한 고민 속에서 지은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조만간 회장을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회장이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을 통해 느끼는 가족의 온기와 15년간의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내일이면 또 그 아이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회장은 평소와 같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죠. 회장은 차부장에게 1층 로비를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던 회장은 결국 직접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간 서연과 지내면서 생긴 애착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에게 한지은이라는 환자를 찾는다고 하자 잠시 후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는 말에 회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죠. 병실 문 앞에 서자 회장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이동혁 회장님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보자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연이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단다. 회장의 말에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서연아, 잠깐 밖에 나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고 와. 싫어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맞아요. 회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 준호가 실종되었을 때 회장님은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준호는 살아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준호는 심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살았어요. 10년 전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환자로 와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환자와 간호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준호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네.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때까지 회장은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6년 전 준호가 기억을 되찾았어요. 뭐라고? 모든 걸 기억했어요. 회장님도, 집도, 어린 시절도 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6년 전부터 4년 전까지 준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은은 회장의 변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6년간이나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회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15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자책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매일 후회했는데 병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15년의 시간이 이제 막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꼭 설정해두세요. 썰도깨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